우선 처음에는 조금 진지한 발표여서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시작할 때는. 제 주제는 너는 남들한테 너에 대해 말하는 게 싫어예요. 이 말은 저랑 다이랑 전주로 여행을 갔을 때 다이에게 받았던 질문인데요. 그때 저는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라고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저에 대해 말하고 싶었는데 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사실 지금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연 내가 진짜 나를 드러냈을 때 친구들이 내 곁을 여전히 지켜줄까라는 고민도 했었고 친구들이 나를 믿어줄지도 의문이었어요. 그렇게 피하고 숨길 때 친구들은 하나둘씩 자신을 드러냈고 이렇게 믿어주는 게 보여서 제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제 자신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전까진 친구들이 하는 넌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부담이 되었어요. 그냥 저를 낭떠러지에 몰아놓고 너의 등 뒤에는 날개가 있으니 한번 날아봐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부담이 돼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알았죠. 친구들이 나를 연습하게 하려고 했던 걸 저는 실전으로 받아들여서 두려움을 실패로 느끼고 먼저 피했어요. 이제 돌아와서 저의 성장 과정을 얘기해 볼게요. 저는 부모님이 저를 소홀히 하지도 나를 크게 혼내지도 사랑을 부족히 받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비가 내리는 날이면 밖에 나가서 놀고 혼자 집에 있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게 어릴 때 저는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으면서도 집에서 사랑을 받는 것보다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친척들과도 할머니와도 할아버지와도 모두 친해서 친척들과 어색하지 않게 잘 놀아요. 근데 그런 집안에서 자란 저도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서 방황이란 시간을 겪었어요. 부모님이 주신 사랑을 사랑이 아닌 지나친 관심과 간섭으로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 비슷한 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시골에서 자랐고 제가 다닌 초등학교 전교생은 고작 33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해도 1등이었고 1등이란 말 때문에 가족들이 저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대도 컸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나중에 커서 한의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의사가 정확히 뭔지도 모르는 저는 그냥 제 꿈은 한의사라고 말했고 사람들은 그런 저 똑똑하고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에 맞게 살아왔죠. 근데 점점 커가면서 공부에 흥미를 잃고 그냥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미친 듯이 놀았어요. 그래도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어느 정도 성적을 유지하며 학원을 다녔어요. 그렇게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근데 아빠나 엄마는 나름 저에게 선택권을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렸던 저는 그 선택권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부모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 착한 아이로 살아왔고 사춘기가 찾아왔어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저는 계속 제 성격을 숨겼고 더 이상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됐어요. 그래서 그냥 착한 게 저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사춘기와 함께 꿈을 이뤘어요. 그리고 방황이 시작됐어요. 중학생이 돼서 가장 친했던 친구의 방황에 저도 같이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곧 방황을 접고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왔을 때 전 이미 선배들과 쌤들 눈밖에 나가 있었어요. 쌤들도 저를 싫어하고 저도 쌤들을 싫어했어요. 제가 막 대안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공부도 안 한다고 생각해서 싫어하고 막 분위기 흐린다고 싫어하고 공부 안 한다고 싫어하고 장난을 치면 싫어하고 계속 그렇게 싫어하기만 하니까 저도 계속 쌤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땐 막 우정이 가족보다 중요했다고 생각해서 계속 우정 믿으면서 점점 가족과 선배와 쌤들과 멀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태로 3학년이 됐어요. 계속 하라는 공부하면서 그저 많이 지쳐지지 않을 정도로만 했어요. 그래서 다시 지루한 생활 속에 지쳐갔고 다시 방황을 시작했어요. 그 사이에 저를 붙잡아준 건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미친 듯이 의지했어요. 근데 제가 가진 생각과 교회가 가진 생각이 많이 달랐고 전 다시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때 전 가족보다 친구가 중요했고 엄마는 왜 하필 중요한 3학년 때 방황을 하냐면서 답답해 하셨어요. 그러다 방황을 하다가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됐어요. 저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난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셨던 아빠에게도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도 됐고 그냥 무작정 죄송하고 진짜 내가 죽을 령 같고 왜 그랬을까 엄청 후회를 했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무서웠던 건 아빠가 엄마가 친척이 지금까지 날 믿었던 소중한 사람들이 계속 날 미워하게 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래도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냥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시간이 이제 지나고 그때 제 옆에 있어준 친구는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소중했던 친구는 같이 경찰서에 간 친구가 아닌 친한 듯 안 친한 듯 오랜 시간 같이 있어줬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있어서 제가 이 학교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방황할 때 내가 과연 간디학교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거의 간디학교를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친구가 이제 가보라고 재미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줬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와 정반대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노는 걸 좋아하고 걔는 노는 걸 싫어하고 저는 혼자 있는 걸 싫어하고 걔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즐기는 그런 당당한 애였어요. 물론 달랐던 게 많았던 만큼 잘 맞는 것도 많았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를 닮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이렇게 제가 살아왔고 이제 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저는 원래 소심한 아이였어요. 그렇지만 노는 걸 좋아하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춤을 추는 걸 좋아하고 남들 앞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누가 시키기 전까지 노래를 부르지도 않았고 춤을 추지도 않았고 나서서 무언가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전 방황하면서 점점 반항적이고 모함적인 성격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꾸중을 듣기도 싫어지고 그렇다고 칭찬을 듣는 것도 너무 오글거려서 차라리 그냥 지켜봐주는 게 제일 좋았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기 전까지.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받은 상처들을 풀질 못해요. 그냥 마음속에 다 담아둬요. 처음에 담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 막 가끔씩 넘치려고 할 때 있어요. 근데 그래도 참아요. 좀 보기와 다르게 소심해서 사람의 한숨소리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금방 상처를 받아요.
근데 잊으려고 노력해도 잊혀지는 게 아니라서 계속 담아두는 것 같아요. 그냥 장난스럽게 말하는 부정적인 말에도 가끔은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마음에 담아두는 게 안 좋다고 하니까 말로는 그냥 쿨한 척 하지만 사실 다 담아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제가 하는 행동, 하지 않는 행동이 다 달랐어요. 난 그냥 친구 개개인마다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 그 친구가 나를 떠나지 않게 하려면 그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인간관계고 기본적인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게 괜찮았는데 여기 오니까 그게 가식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었어요. 제가 불편하면 상대방을 편할 거라는 그런 친구 사이가 틀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했던 행동들이 가식이 되어버린 순간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탈감과 상처는 너무 컸어요. 근데 저는 그 상처도 다 숨겼어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기 위한 방법이 제가 직설적인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물론 잘못된 방법이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힘들었던 게 다 튀어나와 버릴 것만 같아서 계속 직설적이고 부정적이고 관심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저 관심 없으니까 편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한 게 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문득 그냥 제가 상처받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피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한심해지고 멍청해 보이고 짜증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저번 방학 때 터졌어요. 그래서 자꾸 여행 가고 싶고 집 나가고 싶고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고 그래서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가고 막 다 나가고 싶어하고 우울해하고 짜증을 계속 냈어요. 방학이라 외로운 건 두 배였고 주변에 간대학교 친구들도 없었어요. 계속 시간은 흘러가는데 저 혼자 정지해서 가만히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 있다 보니까 계속 학교에서 있었던 일 생각하게 되는데 진짜 사람 욕심이란 게 끝이 없어서 자꾸 욕심만 생기는 거예요. 계속 난 누구랑 친한지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뭉쳐다니는 거 싫다고 했는데 어느새 제가 뭉쳐다니고 있었고 그런 사소한 거 하나부터 다 한심했어요. 내가 말한 걸 자꾸 지키지 못하는 게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났는데 그 짜증을 다 가족한테 풀었어요. 그렇게 가족이랑 많이 싸우니까 지쳐가지고 그냥 내 방에 노트북 하나만 두고 방문을 잠갔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를 계속 방에서 컴퓨터하고 자고 영화 보고 계속 그 생활만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산책을 갔는데 겨울이었는데 추운데 막 하늘도 파랗고 구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산에 올랐어요. 산에 올라가는 내내 계속 인간관계 생각을 했어요. 올라갈 때 왜 난 솔직하지 못한지, 왜 난 친구가 한정되어 있는지 계속 생각하고 분명 학기 초엔 여러 애들 고민도 들어줬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왜 지금 그렇지 않은지 계속 제 탓만 하면서 산에 올랐어요. 산에 올라서 내려다보는데 그냥 울컥하는 거예요. 제가 올라오면서 생각했던 게 다 욕심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냥 내려다보기로 그 아래에서 내려보면 제 주변에 있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위에서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과거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과거에 그 애가 나한테 고민을 말했던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그때 네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훨씬 편했어요.
그 전까지 내가 그 아이의 고민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빨리 듣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말해주면 좋겠지만 그 아이가 말해주길 기다리는 거예요. 과거에 그 애가 나한테 고민을 털어놓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언젠간 말해주겠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관심을 갖기로 노력을 해요.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 하나 추스르기가 힘들어서 자꾸 저만 생각하게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사랑이란 서로 다음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조차 나는 잘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게 말은 쉬운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제 눈으로 사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신 차려보면 계속 색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저와 제일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가족들조차 저를 잘 모르는데 제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 중간 평가를 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나는 그냥 소심하고 어떻게 보면 뒤끝이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마음에 다 품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공동체 속에서 쿨한 사람이 있는 반면 저처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죠. 이상적인 사람이 쿨한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쿨하지 못하다 해서 옳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아마 다 똑같이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성격을 좋다 싫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아이가 있구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쿨하다고 더 좋은 사람이 아닌 그저 쿨한 사람끼리 더 잘 맞는 걸 뿐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저는 이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쿨한 척을 해왔던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쿨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되도록 마음에 품고 있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름 나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꾸 친구들이 계속 저한테 너를 더 표현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조금 더 힘들어요. 이 정도만 표현해도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저 제 기준에 맞는 표현을 한다면 그게 나만이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적인 표현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기준선에서 자기가 만족하는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남아있지만 근데 어떻게 17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간추려봤어요. 이상으로 제 긴 발표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려운 발표인데도 불구하고 발표를 해준 상이 고맙고요. 궁금하셨던 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 다 질문해주세요. 나랑 같이 여행을 갔잖아요. 근데 여기 가면서 되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기억 나눠지고 안 나는 것도 있는데 하이가 그때 당시만 해도 난 절대 내 얘기 안 할 거라고 나 하기 싫어 안 해 왜 해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되게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용기 낸 게 완전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고 하이 말처럼 나도 애들한테 전혀 솔직하지 못한데 그때 그 카페에서 했던 얘기들 그때 되게 많이 공감이 갔고 상희가 되게 많이 들어줬고 그래서 정말 좋았고 이제 조금
우리 둘 다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상희 아버님은 할 말 있으신가요? 예, 이따가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상이 자세히 보면 요즘 상이가 감정을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상이가 조금이라도 뭔가 안 좋은 일 있거나 그러면 바로 저는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나중에 얘기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니요. 보면서 아니 누나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했어요. 남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맞춰줘야 한다는 걸 우리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우러나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맞춰준다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더 직설적으로 변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남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주기만 하면 그건 내가 노예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상희 누나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을 좀 공유하고 싶어요. 조금 생각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가식을 한 게 아니고 마음에 우러나오는 행동, 나와서 하는 행동이지만 그냥 사소한 거에 상처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냥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떠날 것 같으니까 그냥 두려움 때문에 저는 그냥 계속 웃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식이 아니거든요. 가식으로 내가 싫은데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고 그냥 나 혼자 상처받아서 근데 그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 행동인 거죠. 가식이 아니고. 좀 다르네요. 저한테도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떠나고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까봐 두려운 감정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어릴 때 그렇다면 남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한다는 점보다는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떠난다는 두려움에 관한 얘기가 좀 더 많이 하고 싶어지네요. 어쨌든 그렇고 발표도 잘 들었어요. 혹시 듣고 싶은 사람 없니? 나도. 상이가 저희랑 같이 지내면서 되게 부힘이라는 존재로 뭔가 되게 든든하고 뭐든 잘 받아주고 되게 엄마 같은 존재? 아무튼 되게 쿨해 보이는데 근데 상이 단식하면서도 별로 힘든 내색 안 내고 그래도 엄청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뭐라고 그랬지? 아무튼 상희가 상처 받아도 그렇게 잘 얘기 안 해서 이제는 좀 다른 사람한테 의지를 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기대거나 이렇게 털어놓으면 속이 많이 시원해지니까 언제든지 친구들한테 말해주고 발표 정말 수고했어요. 상희야 뭐하는지. 우리 박상희 양 발표 잘 들었고요. 사실은 정말 그 마음속에 많이 담아뒀던 얘기를 약간은 꺼낸 것 같은데 가족이라는 게 서로 믿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그 스스로의 어떤 표현을 또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그 상희 발표를 들으면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간디에 생활하면서 부모로서 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 상희는 고민이 없는 게 내가 고민이다. 뭔가 좀 고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상희의 겉모습이었죠. 근데 오늘 발표에서 또 상희가 마음속에 있는 자신과 보여지는 자신의 어떤 그런 거에게 많이 다가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상희의 그 소심함의 그 어떤 그런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섬세하고 또 이런 걸로 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를 치고 끝내볼까요?